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를 앞서간 지독한 현실주의자이자 냉철한 통찰가였던 한비자의 지혜를 빌려보려 합니다.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상황이 휘둘리며 내가 세운 계획조차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무너지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설픈 위로나 따뜻한 한마디보다 오히려 나를 바로 세워줄 차가운 이성의 칼날일지 모릅니다. 한비자는 인간의 선함에 기대어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는 엄혹한 현실에서 출발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질서를 세울 수 있을지 고민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법과 원칙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비정한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한비자가 말하는 법은 나를 보호하는 성벽이며 세상을 항해하는 배의 닷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타인의 시선,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는 가치관 속에서 나만의 중심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친절함으로 승부하라고 하고 누군가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이라는 전쟁터에 서면 그런 가르침들이 힘을 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착한 마음이 이용당하고 정직한 노력이 무시당하는 상황을 마주하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한비자의 철학은 바로 그런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은 믿을 것이 못 되지만 원칙과 시스템은 믿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부여하고 그 기준에 따라 흔들림 없이 행동할 때 타인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며 나 스스로도 감정의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에게 차갑게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해 나만의 법과 권위를 확립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비자가 제시했던 법과 술, 그리고 세라는 세 가지 핵심 개념을 통해 우리 삶의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는 법을 탐구해 보려 합니다. 내가 왜 사람 관계에서 힘들었는지, 내가 왜 계획했던 일들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비자의 냉철한 시선으로 분석해 볼 것입니다. 이 과정은 때로 아프고 쓰라릴 수 있습니다. 나의 약점과 직면해야 하고 내가 외면했던 인간의 본성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통증을 견뎌내고 나면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평온한 내면의 성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진심으로 나를 돕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한비자는 말합니다. 상대방의 선의에 내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대신 상대방이 나를 배신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십시오. 이 말은 비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나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관계의 기준이 명확할 때 오해는 줄어들고 서로에 대한 존중은 깊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자주 패배합니다. 아침에 세운 결심이 저녁이면 무너지고 내일부터는 달라지겠다고 다짐하지만 작심삼일에 그치고 맙니다. 이것은 의지력이 약해서라기보다 나를 다스리는 나만의 법이 정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비자가 나라를 다스리듯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차갑지만 명료한 이성의 불꽃을 지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정립되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결 깊어질 것입니다. 소란한 세상의 소음은 잠시 뒤로 하고 오직 나 자신과 대면하는 이 고요한 성찰의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비자의 칼끝에서 피어난 평온함이 여러분의 삶에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혜의 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외면하고 싶어 했던 인간의 본성을 깊숙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한비자 철학의 출발점은 성악설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성악은 인간이 본래부터 악마와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익을 따르는 존재이며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직시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선설에 기반하여 세상을 보려 노력합니다. 사람은 착해야 하고 서로를 위하며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매몰되곤 합니다. 물론 그것은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 가치가 배신당할 때 우리가 받는 상처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선비자는 말합니다.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수레가 많이 팔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관을 짜는 사람은 사람들이 일찍 죽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관이 잘 팔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레 제조자가 관 제조자보다 더 착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 제조자가 특별히 잔인해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이익에 충실할 뿐입니다. 이것이 한비자가 바라본 인간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위로를 줍니다. 누군가 나를 실망시키거나 배신했을 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며 분노합니다. 하지만 한비자의 시선으로 보면 그 사람은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을 뿐입니다.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인정하는 순간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의 행동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는 단어로 관계를 포장합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믿음은 방치에 가깝습니다. 한비자는 믿음 대신 이익의 일치를 강조했습니다. 서로의 이익이 일치할 때 관계는 가장 견고해집니다. 친구 사이든 부모 자식 사이든 혹은 사회적 관계든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막연한 신뢰에 기대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은 속물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도구로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인간으로 대우하는 가장 정직한 방법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이 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도덕적이고 완벽한 존재로 규정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욕심을 부리거나 이기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심한 자책감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나 역시 이익을 쫓는 평범한 인간임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내가 왜 이 사람에게 화가 났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나의 욕망과 이익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십시오. 내 안의 이기심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을 통제할 힘을 얻게 됩니다. 숨겨진 욕망은 우리를 조종하지만 드러난 욕망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비자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두 가지 도구로 상과 벌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인생에 적용해 보면 우리 자신을 움직이는 동기부여의 핵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의지력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얻는 확실한 보상이 무엇인지, 하지 않았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명확할 때 비로소 몸이 움직입니다. 스스로에게 막연한 노력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대신 정교한 상거 시스템을 내 삶에 도입하십시오. 나를 움직이게 하는 실제적인 동력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냉철한 자기 성찰의 시작입니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상대의 본성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가 내 입맛에 맞게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못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상황을 바꾸십시오. 상대가 나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상대의 이익이
나의 이익과 맞닿게 설계하십시오. 이것이 한비자가 제시하는 지혜로운 처세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직시하는 과정은 마치 어두운 지하실에 전등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먼지와 곰팡이가 보여 눈살이 찌푸려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빛이 들어와야 청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이기심과 타인의 욕망을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환상에서 깨어나 진짜 현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헛된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는 단단한 대비책이 들어섭니다. 서운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명확한 규칙이 세워집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대를 품고 사셨나요?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나요? 이제 그 무거운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인간은 원래 그러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비점한 냉소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용기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 용기 위에서만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만의 삶의 철학이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차가운 이성이 주는 이 묘한 해방감을 충분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 삶의 질서를 잡아줄 강력한 도구인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한비자가 다스리던 시대에 법은 국가의 기틀이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법은 곧 나만의 엄격한 원칙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분에 따라 행동하고 상황에 따라 판단을 바꿉니다. 컨디션이 좋으면 관대해졌다가 마음이 우울하면 사소한 일에도 날카로워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정의 파도를 타고 내리는 결정들은 결국 우리 삶을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나 스스로도 내가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 없는데 어떻게 타인이 나를 신뢰하고 세상이 나를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한비전은 법이란 마치 도량형과 같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리가 한자인지 한치인지, 무게가 한 근인지 한 양인지 누가 보더라도 똑같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원칙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세운 원칙이 내일의 나에게도 그리고 타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때 비로소 권위가 생깁니다. 원칙이 명확하면 고민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이것이 내 원칙에 부합하는가만 따지면 되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피로도를 줄이고 에너지를 집중하는 힘, 그것이 바로 법이 주는 유익입니다. 우선 나 자신을 위한 법을 세우십시오.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날 것인지, 하루에 얼마나 책을 읽을 것인지, 어떤 태도로 타인을 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할 때는 추호의 예외도 두지 마십시오. 한비자는 법의 엄격함을 강조하며 귀한 자라고 해서 법을 피할 수 없고 천한 자라고 해서 법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 자신을 다스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이번만 특별히 예외로 하자는 타협은 내가 세운 성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이 원칙을 지키며 사는 것을 답답하고 구속받는 일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명확한 법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타인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유행에 휩쓸립니다. 하지만 나만의 법이 확고한 사람은 외부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나는 내가 정한 길을 간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엄격함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세상의 풍파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갑옷이 됩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나만의 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상대의 무례를 참거나 불합리한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기준 없는 친절은 상대에게 무능함으로 비치기 쉽습니다.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명확히 공표하십시오. 이것이 한비자가 말하는 법의 공포, 공부입니다. 상대가 내 선을 넘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미리 알고 있다면
상대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단호함은 불통이 아니라 오히려 명확한 소통의 방식입니다. 법을 세울 때 주의할 점은 그 법이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비자는 지키지 못할 법은 오히려 법의 위험을 떨어뜨린다고 경고했습니다. 너무 높은 도덕적 잣대나 무리한 계획을 세우기보다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갈 때 나에 대한 신뢰, 즉 자존감이 쌓입니다.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경험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편법을 써서 빨리 가라고 속삭이고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한비자는 당장의 이익보다 원칙의 수호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당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법은 시간이 흐를수록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일관된 태도는 그 어떤 화려한 수사보다 강력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가슴 속에 흔들리지 않는 척도를 하나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분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굴복하지 않으며 오직 여러분이 스스로 정한 법에 따라 당당하게 걸어나가십시오. 나를 다스리는 엄격한 기준이 세워지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명료함과 질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차가운 명료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자유롭게 만드는지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나만의 원칙을 현실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술인 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비자에게 술이란 군주가 신하를 다스리는 은밀한 통치 기술을 의미하지만 우리네 일상에서는 사람과 상황을 영리하게 다스리는 처세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원칙이 있어도 그것을 다루는 기술이 부족하면 삶은 삐걱거리기 마련입니다. 원칙이 칼날이라면 기술은 그 칼을 휘두르는 솜씨와 같습니다. 한비자가 강조한 기술의 핵심 중 하나는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군주가 자신의 좋아함과 싫어함을 드러내면 신하들이 그에 맞춰 아첨하고 속임수를 쓴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감정과 패를 너무 일찍 보여주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상대가 다 알고 있다면 나는 상대의 의도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침묵은 때로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고요하게 상황을 관조하며 상대의 본심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또한 한비자는 혁명참동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말과 행동, 즉 이름과 실제가 일치하는지를 엄격히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화려한 언변이나 겉모습에 속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아는 사람은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내놓은 결과물에 주목합니다. 상대가 호의를 베풀겠다고 말한다면 그 호의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차분히 지켜보십시오. 말에 무게를 두지 말고 행동에 무게를 두는 습관을 들일 때 우리는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쓰는 기술에 있어서도 한비자는 냉철했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재능과 직분을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 적재적소의 지혜입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냉정하게 구분하여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친밀함에 눈이 멀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중책을 맡기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에게 비밀을 공유하는 것은 기술이 없는 행동입니다. 사람의 결을 읽고 그 결에 맞게 대우하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더불어 한비자는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사실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왜곡된 것인지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평판이나 소문에 휘둘려 잘못된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직접 확인하지 않은 사실에 마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 갈래의 정보를 모으고 그 이면의 동기를 분석하는 냉철함이야말로 혼탁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결코 상대를 속이거나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기 위한 방어 기제에 가깝습니다. 내가 상황을 주도하는 기술을 가졌을 때 관계는 비로소 수평적으로 변합니다. 내가 휘둘리지 않아야 상대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기술이 없는 친절은 굴욕이 되기 쉽지만 기술을 갖춘 친절은 진정한 품격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진심은 통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한비자는 진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진심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담아내 적절한 그릇과 전달하는 세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나의 선의가 오해받지 않도록, 나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나만의 처세술을 갈고 닦으십시오. 그것은 영악함이 아니라 삶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뜨거운 가슴은 잠시 뒤로 하고 차가운 머리를 먼저 사용해 보십시오. 상대의 의도를 읽고 상황의 흐름을 파악하며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기술이 숙련될수록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훨씬 더 담백하고 명료해질 것입니다. 감정의 소모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평온한 여유를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삶의 형세를 결정짓는 강력한 힘인 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한비자는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권위라는 새가 없으면 어리석은 자를 굴복시킬 수 없고, 반대로 재능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권위가 있으면 현명한 자를 다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새란 단순히 남을 억누르는 권력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풍기는 아우라, 즉 내면의 권위와 상황을 장악하는 기세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가끔 주변에서 유독 눈에 띄지 않는데도 말 한마디에 무게가 실리는 사람을 봅니다. 반대로 아무리 화려하게 꾸미고 목소리를 높여도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바로 새에서 나옵니다. 새는 억지로 만든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운 법을 스스로 철저히 지키고 상황을 다스리는 수를 능숙하게 구사할 때 자연스럽게 쌓이는 저력과도 같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엄격히 다스릴 때 타인은 비로소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며 여기서 진정한 권위가 시작됩니다. 한비자가 말하는 새의 핵심 중 하나는 위치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굴러떨어지는 바위는 그 자체의 무게보다 그 위치가 주는 가속도 때문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집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 어떤 상황의 흐름 속에 나를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실력도 없으면서 자리에만 연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쌓고 나만의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감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만의 고지를 점령하는 법입니다. 또한 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비로움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한비자는 군주가 자신의 지혜를 뽐내면 신하들이 그 지혜를 이용하려 든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나의 모든 패를 보여주지 않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힘과 생각을 다 드러내지 않을 때 상대는 나를 함부로 예측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대하게 됩니다. 가벼운 말로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침묵과 신중함은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새가 됩니다. 새라는 것은 흐름과도 같습니다. 한비자는 법과 수를 통해 이 새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 삶의 기세가 꺾이지 않도록 관리하십시오. 작은 실패에 일희일비하며 평정심을 잃는 것은 내 안의 새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어떤 풍파가 닥쳐도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는 단단한 마음가짐을 유지할 때 주변의 상황은 결국 나의 기세에 눌려 정리되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려 애쓰기보다 그 흐름 위에서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비굴해지거나 과도하게 친절을 베풉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나의 새를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부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지키고 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사람들은 그 뒷모습에서 신뢰를 잃고 따르게 됩니다. 억지로 타인을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가 매력적이고 단단한 사람이 됨으로써 타인이 나를 찾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한비자가 가르쳐준 가장 고차원적인 세의 활용법입니다. 기세가 있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나의 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차근차근 나만의 원칙을 쌓고 기술을 연마하며 때를 기다리십시오. 형세가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올 때까지 자신을 가다듬는 시간, 그 인내의 시간이 곧 새를 축적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만의 내면의 성체를 세우고 그곳에 굳건히 앉으십시오.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평가라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묵직한 바위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엄격하게 다스릴 때 세상 또한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당당하고 여유로운 기세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비자의 비정한 철학 너머에 숨겨진 진정한 인간 사랑과 그가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자유에 대해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법과 원칙 그리고 엄격함이라고 하면 인간미가 없고 딱딱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비자가 그토록 냉철하게 인간의 본성을 해부하고 엄격한 질서를 강조했던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인간이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받지 않고 각자의 삶을 온전히 보존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막연한 기대나 근거 없는 낙관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서로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나 자신에게 단호해지는 것은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의 과잉으로 인해 서로의 영혼이 잠식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관계의 선이 명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선 안에서 안심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엄격해진다는 것은 타인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며 보냈습니까? 내 삶의 기준이 외부에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한비자의 가르침대로 나만의 법을 세우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한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행동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자율성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자유입니다. 한비자는 군주가 고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외롭게 지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세력이나 감정에도 치우치지 않는 객관성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의 군주로서 고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의 소음에서 잠시 멀어져 내가 세운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내가 혹시 욕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살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고독한 성찰의 시간을 거친 사람만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엄격함은 우리에게 명료한 삶을 선물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가 분명해지면 삶에서 분더더기가 사라집니다. 불필요한 인맥을 정리하고 나를 갉아먹는 나쁜 습관을 끊어내며 오직 본질적인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한비자가 비효율적인 구습을 타파하고 오직 실질적인 법치에 집중했듯이 우리도 우리 삶의 거품을 걷어내야 합니다. 가벼워진 삶은 그만큼 더 멀리,
더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따뜻한 위로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 믿지만 때로는 차가운 현실 자각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지 않으며 오직 내가 세운 법과 기술로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겠다는 결연한 의지. 그것이 한비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힘입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인간이 됩니다. 비정한 철학은 차가운 얼음과 같지만 그 얼음이 녹아 흐르는 물은 대지를 적시고 생명을 키웁니다. 한비자의 냉철한 이성은 우리 마음속에 무책임한 감상주의를 씻어내고 그 자리에 단단한 자존감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나를 다스리는 법이 엄격할수록 내가 누리는 평화는 더 깊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명확할수록 내가 걷는 발걸음은 더 당당해집니다. 이제 엄격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억압하는 쇠사슬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스승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엄격함이 만들어낸 질서 위에서 누구보다 뜨겁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고요하고도 강인한 자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며 한비자의 차가운 칼끝에서 피어난 평온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정리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감성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비자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차가운 이성이야말로 내 삶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내는 가장 단단한 방패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법과 술, 그리고 새는 결국 나라는 존재를 세상의 풍파로부터 독립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타인의 변덕스러운 감정에 내 행복을 맡기지 않고 세상의 불확실한 행운에 내 미래를 걸지 않으며 오직 내가 세운 명확한 기준 위에서 당당하게 걷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세상을 향해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만의 단단한 중심이 있기에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더 깊고 진실하게 세상을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비자의 철학을 실천하는 삶은 결코 외롭거나 비정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기대와 실망이 사라진 자리에 담백한 존중이 들어서는 삶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엄격할 때 주변 사람들은 나를 신뢰하게 됩니다. 내가 명확한 선을 지킬 때 타인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질서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소모적인 감정의 다툼을 멈추고 각자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평화로운 시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전장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대처럼 흔들리는 내 안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한비자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지만 날카로운 이성의 촛불 하나를 켜주었기를 바랍니다. 그 불빛을 따라 여러분만의 법을 세우고 지혜로운 기술로 삶을 경영하며 당당한 기세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차가운 머리로 세상을 분석하되 그 명료함이 가져다주는 평온함을 가슴 깊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가진 나무가 가장 넓은 그늘을 들이우듯 단단한 자기만의 원칙을 가진 여러분의 삶이 주변에 더 깊은 평안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한비자의 비정한 지혜를 함께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길 위에 명료한 이성과 깊은 평온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